전두환 대통령을 모욕하지 마라. 이 칼럼을 제가 고성고 칼럼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가 최근 엄청 떴다고 하는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고 분노가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기를 이런 장구대 같은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봄, 지금 500만을 넘어섰다 그러고 영화로서는 비수기인 11월, 12월에 500만을 넘어서는 대단한 뭘 만들어냈다 그러고 2030 세대가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좌파들이 열심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봄, 이건 사실은 제목이 영 잘못 달린 겁니다. 이 영화는 1979년 12월 12일에서 12월 13일에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어요. 서울의 봄은 그 후에 1980년 5월에 있었던 그 역사적 시간을 서울의 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부터 영 실제 이 역사적 사실과 전혀 안 맞는 제목을 갖다 붙인 거예요. 영화는 픽션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역사 기록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냥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법 재미있게 만든 모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겠죠. 자, 그건 그렇고 이것도 그래요. 이 중앙일보가 이걸 전하고 있는데 보면 신군부의 반란에 맞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키려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 이게 정우성이가 이태신 역을 하는 모양인데 9시간을 다룬 작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명부터가 얼마나 왜곡된 프레임입니까? 신군부의 반란이라고 딱 규정하고 그것에 맞서서 대한민국 서울을 지키려던 수도경비사령관 간에 9시간에 걸친 무슨 스토리다. 팩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태경이라는 자 정말 낄 때 안 낄 때 다 끼어다니는 이 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서울의 봄, 이건 누가 봐도 전두환 대통령을 그린 건데 이름은 전두광이라고 붙여가지고 이 서울의 봄의 전두환과 이재명은 쌍둥이다 그랬어요. 하태경이는 이재명을 비판하느라고 이 말을 썼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심각하게 전두환 대통령을 모욕한 것. 심각하게 모욕한 것. 그래서 12월 12일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12.12에 대해서 제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6.29 선언 3당 합당에 대해서 여러 차례 특강을 하면서 시대의 풍우나 전두환 이런 제 입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12.12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제대로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좀 서론격으로 12.12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할 상황이 아니니까 정리를 짧게 하겠습니다. 12.12 사건은요, 핵심이 뭐냐면 정승화를 체포한 겁니다. 정승화는 당시에 계엄사령관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서 시해당한 후 계엄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계엄사령관이 정승화였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하는 것이 이제 자동적으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정승화가 김재규가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 때
바로 옆에까지 김재규의 지시에 따라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나중에 드러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10월 26일 김재규의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하던 합동수사본부의 전두환 수사본부장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사실상 정권을 행사하던 정승화가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연루된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게 된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그래서 이 정승화를 체포해야 되겠는데 이게 계엄사령관이니까 군권을 한 손에 딱 잡고 있잖아요. 당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계엄사령관이 딱 잡고 있었으니까 이 정승화를 그냥 전화로 호출해서 조사할 거 있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해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승화를 체포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김재규의 종범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정승화를 체포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비밀 작전을 시행한 것이 12.12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으니까 이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했어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해서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최규하 대통령을 따로 만납니다. 12.12 당일날 일찍 만나요. 설득했는데 실패해요. 최규하가 나 그거 못하겠다. 나중에는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국방장관 데려와라. 여러 차례의 설득이 실패하면서 정승화를 체포하려고 하는 합동수사본부의 움직임을 계엄사령부 정승화 쪽에서 알게 되면 다시 역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결행된 것이 12.12입니다. 그래서 실제 12.12에 서로 총격이 오가고 사상자가 생기곤 했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정승화를 체포해서 합동수사본부의 신문실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충돌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를 이자들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신군부의 반란에 맞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키려던 수경사의 9시간을 다룬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도취시켜 놓은 상황입니까? 여기에 마치 주인공처럼 수경사령관이 나오는데 실제로 군 지휘계통이라고 하는 게 계엄이 발동해서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이 하면 그 계엄사령관의 직속 부대가 수도경비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승화의 직접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정승화 쪽의 그 군부가 전두환 노태우의 이 하나의 세력하고 사사건건 충돌을 해왔어요. 박정희 정권 말기에 그때 정승화 쪽으로 상군사령관은 이건영, 태환 이런 사람들이 이미 호가 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승화를 전격 체포 작전을 펼칠 때 이 정승화의 직계에 해당되는 이건영이나 장태환 등이 여기에 저항할 것이 예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비밀 전격 작전으로 정승화를 체포해 온 겁니다. 정승화를 체포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정승화의 진술을 다 받아내요. 그걸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최규하한테, 당시 대통령이 최규하한테 설명하고 노재현 국방장관이 같이 설명하고 해서 정승화를 체포한 후 사후 재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12.12는 종결됩니다.
이런 사건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 과정에서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행적을 보였던, 그래서 김재규의 종범으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됐던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으로서 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승화를 체포 조사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비밀 체포작전이 발동됐고, 그것이 12.12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포작전에 대해서 정승화 계열에서 당연히 저항을 했고, 이 저항을 막기 위해서 합동수사본부 쪽에서 동원 가능한 군부의 일부가 서울로 진입하는 데까지 갔던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무슨 전면전이 벌어졌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체포 과정에서 몇 번의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소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거를 영화는 픽션이니까 굉장히 무슨 극적인 무슨 그런 무슨 전쟁 스릴러 영화처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관객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 12.12나 또는 정승화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고 있으나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역사적 팩트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12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역사적 팩트가 어떠했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여러분께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비판할 수 있죠.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해서 비판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비판할 수 있죠. 제대로 팩트를 가지고 비판해라. 제대로 팩트를 가지고. 그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립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서거한 후에 회고록의 유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유언에는 화장에서 북녘 땅이 보이는 곳에 좀 묻어달라. 내가 죽어서도 북한을 감시하겠다.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유족 이순자 여사를 비롯한 유족 쪽에서 고인의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던 고인의 그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지난 3월에 파주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땅을 사기로 하고 그 땅에 이제 모시기로 그렇게 해서 가계약까지 갔는데, 그게 이제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아마 그 땅 주인이 좀 부담을 느꼈는지 본계약까지는 가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고 합니다. 땅을 팔겠다고 내는 토지주가 땅 안 팔겠다고 바로 걷어들였다고 해요. 토지주를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땅 주인이 가계약을 했는데 본계약까지 성사가 안 돼서 안 팔겠다고 걷어들인 거니까 그 사람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아직도 무슨 대단한 유언이 아니잖아요. 그냥 화장에서 내 뼈를 북한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는 건데, 그거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그거 하나도 실행하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참 못났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통해서 호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파주면 좋은데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유가족들이 자주 찾아가 볼 수 있는 파주면 좋은데 꼭 파주가 아니라도 어쨌든 북녘 땅이 바라보이는 곳이면 그건 전두환 대통령의 유언에 부합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곳인지는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거기 땅 갖고 있는 자유파 한 분 없겠어요? 거기 이 전두환 대통령의 이 마지막 유언을 지켜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우리 땅 주인 한 분 없습니까? 저는 전두환 대통령 유족 측에 조용히 연락하셔서 마침 제가 그곳에 이런 지형으로 땅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모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라도 해서 그야말로 사인 간의 계약으로 국가에 부담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 저는 이 접경 지역에 전두환 대통령이 얘기하는 바로 그런 지형의 땅을 넓은 땅도 필요 없잖아요.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자유파 국민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보고 조용히 뭐 공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조용히 전두환 대통령 유가족들에게 연락을 꼭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 제가 좀 권유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